네, 6월 24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가야 될 부분들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일단 6월 제조업 PMI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PMI가 46.3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48.5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하나고, 또 하나는 5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50 아래. 기준점이 50이거든요. 50 위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경기 활황 쪽을 가리키는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경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50 아래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경기 위축 국면인데, 50 아래에서 지금 숫자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5월 PMI가 48.5, 48.4, 46.3 이렇게 지금 계속 5월부터 낮아지고 있거든요. 50 아래에서 숫자가 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의 위축 국면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주요국들의 PMI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낮게 나와주면서 미국도 유럽도 굉장히 지금 기업들의 생산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 빠졌는데, 또 하나가 지금 이런 거죠. 금리 이슈가 조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이슈 역시 이제 조금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다시 선회되는 상황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연준에서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청문회에 나와서 이틀 연속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 거의 기정사실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는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2번 인상 적절할 것 같아, 2번 추가로 더 연내 인상하는 거 적절할 것 같아,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서 연준에서는 하반기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7월, 9월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2번 더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 추가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영란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 유럽의 여러 중앙은행들은 아예 그냥 스탠스를 선회를 했죠. 지금 금리 인상으로 동결하는 것 같다가 지금 금리 인상 이렇게 이미 더 치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반기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안팎에는 이 금리 이슈, 긴축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잠재적으로 일단 터지면 굉장히 크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더라.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빵꾸가 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오피스 빌딩 건물주들이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그 대출금을 은행이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은행 파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오피스 빌딩의, 미국에서 오피스 빌딩의 대출금의 60%가 중소형 은행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공실률 상황이 더 악화돼서 상업 부동산 위기가 현실화된다라면 중소형 은행의 추가적인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짚어봤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정부의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인해서 추가 파산 은행이 등장하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멘트를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자면 맥락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표면적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게,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 지난 3월에 우리가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상황에서 봤었던 그런 시스템 위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단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몇 개 은행 지금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무책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짚어봤지만 월가에서 다음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경제팀을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경질 대상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1순위가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 그 다음 타자가 게리 겐슬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니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질 관련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그널을 주려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도 지금 맥락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하반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다시금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3월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터졌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반대급부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리스크 해치 역량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말해서 비슷한 상황이 하반기에 벌어진다라면 역시나 비트코인에게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황 지금 괜찮습니다. 7일 동안 16% 수준 랠리를 확인해 줬고, 증시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면서 디커플링 양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에는 4만 달러 랠리까지 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만 1,0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면서 유지를 해주면 3만 2,400달러 찍고 이후에 4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28,500달러까지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24,800달러 그리고 31,00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라켓 오페드이에는 하고 있습니다. 캡틴 파이빗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일단 31,600달러 주변의 주요 저항을 잘 소화해 내줘야 38,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지금 위클리 차트인데 31,600달러 라인에 지금 저항이 꽤 수년에 걸쳐서 저항이 있었던 거, 지지를 받으면서도 한번 빠지고 나면 이게 상당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뚫어줄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뚫고 지지 잘 받아주면 간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재밌더라고요. 그냥 베어마켓 is over, 베어마켓 끝났어, 그냥 선언적인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은 포물선형 랠리가 나와서 진짜 더 가는 거 아니야 싶을 때 포모를 가지고 더 달라붙을 거야.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상황이죠.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USDT 도미넌스 차트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간 차트인데 헤드앤숄더 패턴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USDT 도미넌스는 더 빠질 거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빠진다라는 거는 거래소에 있던 USDT의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망세를 보이던 자금이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SDT와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SDT가 빠진다라는 거는 알트코인의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런 상황이 5번이 발생했었는데 이 중에 4번은 알트 시즌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뭐 지금 사실상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 특히 이제 작업 증명 코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거 비트코인 캐시. 제가 어젠가 그저께 비트코인 캐시 참 오를 거 알면서도 저는 왜 안 사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도 30-40%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면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성격이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면밀하게 바라는 보면서 액션을 잘 안 하니까 귀찮아하니까 아무튼 뭐 그냥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SEC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금융시장을 가지고 노는지, 장난질을 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미국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볼러틸리티 쉐어스가 3월에 승인 신청을 한 건데 석 달 만에 승인이 됐어요. 3개월 만에 승인 신청이 서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 27일,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첫 번째 레버리지 암호화폐 ETF가 됩니다. 그래서 S&P CM이 비트코인 선물 데일리 롤 인덱스를 추종하게 되고, 티커는 BITX 라고 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 데 이어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가 지금 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의 다양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현물 ETF 남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선물 ETF 이번에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석 달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블랙록이 신청한 게 뭐 내년 3월까지 갈까요? 이게 승인 시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금방 속전속결로 연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블룸버그에서 가장 ETF와 관련해서 멘트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연내 승인은 어려울 거라고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베팅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연내 승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렇게 지금 SEC가 속전속결로 대응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이번에 레버리지 ETF, 첫 레버리지 암호화폐 ETF가 지금 미국에서 승인이 되고 27일에 출시가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 다음은 뭐다? 현물 ETF다. 너무 쉬워요. 아니면 뭐 레버리지가 더 강한 뭐 3배 레버리지 ETF가 또 중간에 출시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선물 ETF, 선물 레버리지 ETF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정해진 겁니다. 현물 ETF 주인공은 누구다? 블랙록. 자, 레리 핑크의 이 태세 전환에 대해서 이번에 블룸버그가 기사를 썼습니다. 일단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랙록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관련 조회수가 60만 건을 기록했다. 와, 인기 어마어마한데?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비트코인에 매혹되고 지금 흥분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 돈 세탁의 인덱스다. 이런 멘트를 했었어요. 2018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거의 막 입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제목 자체를 이렇게 뽑았어요. 레리 핑크가 지금 선회했다. 어떻게 선회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 이제 구세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구세주로서 입장을 완전 선회했다. 왜? ETF를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래서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거의 구세주, 구원자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구세주라는 표현을 쓴 건 그거죠. 이 세이비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블랙록의 ETF 신청서 제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일주일 동안 16% 랠리를 해줬고 올해 들어서 최고가 31,000달러를 지금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면 참 이게 재밌습니다. 이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결국엔 비트코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거 조금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작업증명 코인들 랭킹을 따로 분류를 했어요. 지금 비트코인, 뭐 도치,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컨플럭스, 비트코인 SV, G캐시 다 이제 작업증명 POW, 포 방식의 암호화폐들인데 비트코인 계열들 엄청 지금 랠리 같이 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16% 가까이 오를 때 비트코인 캐시는 77%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SV 진짜 오랜만에 이름 이렇게 불러보는데 네,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 이더리움 클래식 오른 거 보면 이 작업 증명 방식 코인들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특히 이제 작업 증명 기반의 알트코인들이 뿜뿜 해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알트 시즌이 도래하는 것인가, 그 지겨웠던 약세의 국면을 벗어내고 떨쳐내고 이렇게 강세장으로 다시금 진입을 하는 것인가. 기가 막히게 하반기 진입 시점이고 저희가 이제 7월부터 기대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 랠리, 프리해빙 임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프리해빙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랠리를 해주고 있는 양상.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블랙록이 있다. 거대 기관들이 있다. 거대 기관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막 촥촥촥촥 들어와 주고 있다. 네, 이런 상황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